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FOMC 회의부터 일본과 영국의 금리 결정까지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어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시기가 될 듯한데요. 월요일 아침에 우리 가볍게 스트레칭 하듯이 투자 전략도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럼 먼저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는 소식에 투심이 엇갈리면서 3대 지수도 서로 다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9% 하락하면서 46,0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0.05% 하락, 나스닥 지수는 0.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통해서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거래일 만에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유럽 쪽에서 전체적으로 채권 매도세가 쏟아진 가운데 그동안의 약세를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오르면서 다시 한번 4.1%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살짝 올라갔는데요.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에 장 초반까지는 강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장 중반부터 금리나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결국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7.61에서 거래가 됐고요.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율은 1,390원 위로 다시 올라선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글로벌 증시 일정표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한눈에 봐도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런 주를 보통 슈퍼 위크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요일부터 차례대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결정됩니다. 우선 월요일부터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은 월요일에는 미국에서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 또 일본 증시가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예정돼 있는데요. 소매 판매, 미국인들의 경제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죠. 이번 주 경제 지표 가운데서는 소매 판매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같은 날 20년물 국채 입찰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상당히 중요해질 텐데요. 수요일에는 연준의 FOMC에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파월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고요. 자, 이번 회의에서는 SEP,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이 발표가 되죠. 여기서 점도표도 같이 나오는데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과연 연준이 연내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지 그런 부분을 시사할지를 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 가운데서는 식품업체 데너럴 밀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최근에 IPO를 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던 기업 블리쉬도 첫 실적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영국이 금리를 결정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여기에 페덱스의 실적도 같이 공개되고 끝으로 금요일에는 일본의 금리 결정 그리고 영국의 8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증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파월이 증시에 날개를 달아줄지 아니면 sell the news, 뉴스에 파는 현상이 나타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이번 주 증시 일정들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지난주에 테슬라가 무려 7% 급등하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하죠. 어떤 이슈들 때문인지 자세한 이야기 김현서 아나운서와 확인해보시죠. 네, 기업별 이슈들, 종목별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M7 안에서는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불을 켰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3대 지수 확인하고 넘어오셨듯이 나스닥만 홀로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기술주의 상승이 조금 더 눈에 띄는 하루였죠.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부터 개별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검색 관고 관행에 대한 FTC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에 아마존만 7개 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불을 켰는데요. 연방거래위원회의 약자죠. FTC에서 아마존과 구글에 대해서 광고 조건과 가격을 제대로 공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상승분을 만회하면서 0.25% 강보합권에 머물렀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0.78% 내린 채로 장세를 가져갔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던 테슬라도 살펴보시죠. 테슬라 지난 거래일 7% 넘게 오르면서 $39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겁니다. 사실 목요일 장 막판쯤에 나왔던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네바다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테스트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2거래일 연속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앞서서 아마존과 함께 구글을 점검할 때 FTC의 반독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을 가져가지만 EU의 과징금을 피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호재로 1% 넘는 상승폭을 가져간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팀즈에 대한 분리 판매 결정까지 나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빅테크들을 향한 규제는 아직까지도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의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만 오른 하루였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지표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긴 하지만 장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너무 둔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의 사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나스닥은 홀로 상승불을 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레미 시겔은 AI주가 연말까지도 랠리를 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AI 하면 좀 떠오르는 기업 오라클은 지난 거래일에도 빨간불을 켜면서 증시를 마무리했습니다. 5%대 낙폭을 가져가면서 지난 고공행진하던 상승분을 약간은 쉬어가는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할게요. 여기에 더해서 개별적인 이슈도 한 가지씩 체크해 보시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3일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과 함께 여기에 더불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요. 월가에서 IB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체크해 보시죠. 블랙웰 울트라 출시 효과에 대한 강세 보이면서 지난 거래일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와 반면에 약세를 보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 7% 그리고 5%씩 빠졌어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 체크해 보면 백신 관련주가 약세를 보인 데에는 요즘 미국 내에서 어린이들의 사망 사건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신 관련주들이 좀 영향이 있다, 백신 관련 영향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은 지난 거래일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양자 컴퓨터가 좀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맵 안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기술주로 분류가 되니까요. 양자 컴퓨터 관련 소식도 다음 장 통해서 만나보시죠. 양자 컴퓨터 오랜만에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아이온큐가 2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18.19%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는 애널리스트 데이 2025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좀 풀이를 해보면 분석가의 날인데 여기에서 아이온큐 CEO가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양자 컴퓨터 내에서의 우리의 입지가 굳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업계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IBM보다 높은 연산 공간에 엔비디아의 기술력까지 가져온다면 우리가 조금 더 빛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온큐는 간밤 20% 가까이 오르면서 $350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해서 양자 컴퓨터를 좀 봤을 때, 이 섹터를 봤을 때 아이온큐가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왜 아이온큐의 상승이 가장 컸을까요? 일단 안에서는 대장주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요즘 좀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 인수합병 소식 때문입니다. 이미 라이트싱크부터 카펠라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완료했고 옥스포드 아이오닉스까지 함께 인수를 하고 있다, 계획 중에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으니까요. 어떤 점이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수를 통해서 아이온큐 CEO는 분야 내에서 가장 풍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인수 소식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터의 주가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14% 넘게 올랐고요. D-Wave 퀀텀부터 아킷 퀀텀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점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들 브리핑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님은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FOMC 회의하고요. 예. 옵션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순환매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예.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25bp 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고,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어떻게 시사를 하느냐 네. 이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발표하는 소매 판매 예. 지표도 FOMC 회의 전에 마지막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종목 단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테슬라가 무려 7% 급등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왔어요. 7% 급등했고 또 주가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네.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 때문이죠? 지금 뭐 앞서도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네바다주 차량국이 이제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 이게 예.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만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향후 10년간 테슬라를 이끌 사람이 없다. 일론 머스크가 역시 세대를 대표하는 리더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 그동안 비관주의로 일관했던 게리 블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모델 Y 또 모델 3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단기 주가 상승 전망을 언급했다는 점 이것도 사실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단기간에 급등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전일 이 정도 상승해서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봤는데 전일보다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거래량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96달러니까 거의 400달러 네. 목전에 와 있고요. 지금 테슬라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488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400달러 근처에 와 있다는 거고요. 역시 지금 구간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이틀 예. 연속 장대 양봉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좀 유연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은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실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기존 보유자들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절반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기업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역시나 놀랍습니다. 뭐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한 번 오를 때 많이 오르긴 하는데 네. 20% 가까이 급등했어요. 네. 아이온큐는 어떤 이슈 있었죠? 아이온큐는 이제 양자 컴퓨터 이제 애널리스트 데이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요. 예. 여기 한번 보시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이제 불꽃쇼를 펼쳤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모아놨는데요. 예. 한번 같이 보시면 아이온큐가 18%, 퀀텀 컴퓨팅이 7%, 디웨이브 퀀텀이 7.5%,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리게팅 컴퓨팅이 14%, CLSQ가 17% 하는 그 동반 급등이 나왔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동반 급등이 나올 경우는 그러니까 한 종목이 두드러지게 강하게 간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굳이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지만 예. 업종 자체가 이렇게 동반해서 급등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2025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지금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사업을 한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향후 30년 동안 양자 컴퓨터 관련 산업에서 주도할 거다라고 선언했고, 앞서도 브리핑 해주신 대로 이제 IBM보다 더 큰 영산 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5년 동안 기술력이 우위를 행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제 그 AI 관련주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었고 그동안 또 이 아이온큐의 경우는 라이트싱크, 카펠라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했었고요. 네. 최근에 영국의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10억 달러 인수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인수 전략을 핀 것도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장대 양봉이 섰는데요. 거래량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특징적인 게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하는 모습들을 네, 보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런 경우는 뭐 비슷한 흐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일시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게 맞고요.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56달러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는데 이제 천장을 뚫었으니까 사실 목표 주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양자 컴퓨터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조정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는 역시 양자컴 관련주들 중에서는 대장주인 아이온큐를 집중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업으로 로켓랩을 준비해 주셨는데 로켓랩도 주가를 보니까 대단합니다. 제가 로켓랩이 50달러를 언제 마지막으로 넘겼는지 찾아보니까 한 지난 7월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결국 다시 한번 갈아치운 건데 로켓랩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주 개발 관련주 중에서 사실 깨놓고 얘기하면 스페이스X가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있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 사실 로켓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기술 기업으로. 그래서 그동안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 고등 연구 기획국하고 블랙잭 위성 프로젝트를 관련해서 참여가 있다고 발표가 됐고요. 로켓랩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상업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향후 수익 개선 기대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평균 거래량이 뭐 5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우주 개발 관련주들도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든지 레드와이어 같은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한번 이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어떤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지 여기 보시면 로켓랩이 10%,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3%, 그다음에 레드와이어가 2%대 상승이니까 역시 이 중에서도 보면 대장주는 로켓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로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로켓랩은 그동안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선 성공과 실패 여부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확실하게 양봉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월봉상으로도 이제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종목도 신고가 돌파를 한 상태에서 지금 그 목표 주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짧은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업으로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를 준비해 주셨는데 오랜만에 들고 와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라는 기업이 인수합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수합병을 주도한 앨리슨 CEO가 사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OTT 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들이 지금 그 시장에서 워낙 각광을 받다 보니까 압도적인 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 케이블 TV나 이런 쪽은 그동안 좀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쪽에서 인수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전일도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마감하면서 또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 가격은 뭐 10억 달러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자세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적극적인 M&A 전략이 현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넷플릭스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이 이슈를 통해서 급등하는 차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전일장에서 29%나 급등했는데 다시 9.8%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장대 양봉이 쓰면서 지금 상장 이후 최고가까지는 아직 27.5달러니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이 이슈가 이제 거의 이제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하신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주 증시에서 핫한 종목들 차례대로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관련 일정들이랑 설명해 주실까요? 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일 날은 이제 8월 달에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중요하죠. 발표가 되고요. 16일부터 17일까지는 미국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네.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도록 되어 있고요. 9월 19일 날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역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뭐 파월이 증시 날개를 달아줄까요? 아니면은 뭐 세어드니스 쪽이 더 강할까요? 지금 이제 시장의 우려는 뭐냐면 역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시장의 우려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지 지금 고용 악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